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3부에선 꼭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지고 있죠? 할 때마다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어서 들어오세요. 라방이 한 번에 1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 너무 걱정인 게, 라방 처음 들으시네요. 어, 다들 너무 힘드신 건 아니실까. 나아지겠죠. 저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빠들이 음, 알아서 음, 잘한다고 해서 라방 네. 1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와, 끊기면, 그죠? 음, 끊기면 잘 적응도 다 보신 않고. 거 처음이시래요. 다 오, 들으신 그러시구나. 거. 와, 감사합니다. 사실 음, 저희가 항상 하는 말들이 다 옳은 건 아니고, 또, 편승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맞아. 그래도 자꾸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음, 지금 상황에 공감, 무조건 공감해드리고 싶죠, 당연히. 너무나 맞아요. 그러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얻어가는 것들이 있어야 또 우리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음, 혹시라도 너무나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살짝이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일단은, 참. 음, 죄송해요. 그거 음, 공지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음, 혹시 이거 라방 음, 들으시는, 놀아줘. 라방에 들으시는 분 중에서 저희 나중에 음, 카페 가입하셨을 때 전문가단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이 음. 계시면 카페에서 네, 간단하게 양력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유아교육 전공자 분이시라든지 현장 경험이 풍부하신 분, 전문 상담가 음. 분 등등은 제가 너무 양력을 많이 보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일일이 답변을 다 못 달아주시거나, 뭐 예를 맞아요. 들어서 고민 토로하는 것보다는 그냥 과제 수행을 위한 카페기는 해요. 그런데 뭐 선생님, 뭐 너무 진짜 내가 위기다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음, 글에서 묻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음, 분들은 이제 올려주시면 다는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전문가분들이 이제 들 네, 수 있게 현장 경험이라든지 상담 내역, 뭐 네, 상담이라든지 해드릴 수 있게 혹시 음, 전문가단에 지원하고 싶으신 분은 카페에 있으니까 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폭력 대화는 마셸비 로젠버그 박사님이시고요. 네.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삶의 언어라는 말이에요. 그 부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음, 고르시면 되고, 음, 비폭력 대화 워크북이라는 주관점. 거는 조금 그 다음에 음, 읽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연습 모임을 위한 가이드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 실용 후에 수업 같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처음에는 이제 음, 비폭력 대화, 일상에서 쓰는 평화의 언어, 삶의 언어. 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거도 지금 읽었는데 나는데 부부관계, 실망이네. 부부관계, 음, 그리고 좀 음, 어른과 어른의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두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저도 같이 추천해요. 또 병행해서 부모와 아이 사이라는, 아까 말씀 초반에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모와 아이 사이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느닷없이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고자 북클럽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신청을 좀 받고 있고요. 마마스님 계정으로 가셔서 블로그 주소 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네. 거기서 신청해 제 주시고 계정이 제 음, 계정이 유해 콘텐츠로 신고를 당해가지고요. 무슨 일이죠? 저 유해 콘텐츠 됐어요. 어쨌든. 아까 참 꼭 무슨 드리고 일이죠? 싶었던 말씀은 아빠가 음, 잘하도록 기다려 주시라는 말은 아빠가 뭘 하든지 다 음, 내버려 두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음, 일단 음, 있잖아요. 이거 운전대를 잡게 내버려 두라고 하셨잖아요. 운전대를 잡게 음. 내버려 두셨으면 가만히 하고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시는 네, 정도가 맞아요. 좋아요. 그거는 해주셔야 네. 돼요.
근데 그것만 저 아까 해주시면, 말씀드린 거 정말 제끼지 마시고 꼭 음, 한 번쯤은 어, 남아있는 그 부부 생활 그 관계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음, 그거를 개선해보고자 마음은 가져보시고, 그리고 그 음. 마음의 시작이 꼭 전달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진심은 통하는 저는 거니까, 사랑해서 내일, 결혼하고, 서로가 음, 서로의 어떤 부분들도 음, 많이 봤으니까, 네, 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오시는 이게 분도 계시고,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성교육이거든요. 부부 그럼요. 관계, 정말이에요. 그 성교육을 그때 제가 라방에서 음, 말씀드렸잖아요. 정자와 난자의 만남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음, 뭐, 남자 성기가 여자 성기에 삽입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는 분들도 음, 많으셨는데, 성교육은 음, 아빠와 엄마의 만남? 그러니까 이건 입양 가정도 똑같아요. 나를 음, 음, 사랑해서 우리 이제 집에 데려오게 된,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사랑을 해서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음, 가지게 돼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관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성교육, 양성평등 교육을 해주시려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는 이혼가정, 음, 사별가정 모두가 다 똑같아요. 맞아요. 있는 그대로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시되 그 관계를 나빴다면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모자란 맞아요. 부분을 서로 보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밖에 나가서 관계 맺기가 돼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의 관계 맺기를 모델로 나머지를 음, 실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의 어깨가 무겁고 아무나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뭐 부부가 이혼을 해서도 서로의 욕은 응, 응. 절대 아이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그 관계가 어떻게 잘 맺어지고 뭐 이제 저기 해야 되고 되는지 한부모 가정도 똑같아요. 원리는 한부모 가정도 엄마 어떻게 아빠 엄마가 만나서 어떻게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는지 헤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엄마와 아빠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너는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생긴 결실이라는 것을 아이한테 알려주지 못났더라도 어쨌든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거. 단단 선생님 어디 가셨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게 가장 성교육의 기초이고, 관계 교육의 기초예요. 이게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관계 맺기가 조금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죠. 어? 됐다. 선생님이 이제 다시 들어오셨어요. 신청서는 제 블로그에 있어요. 블로그에 있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잠시 끊겼었어요. 인터넷이. 그래서 다시 들어왔어요. 아, 빨리 어느 들어오셨네요, 순간 그래도. 계속 댓글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감사해요, 다들. 지금도 좋진 않네요, 상태가. 아, 인터넷 공유기 있는 데서 아이가 성기를 만질 때는 기뻐하셔야죠. 우리 아이가 자신의 쾌락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감각이 발달하고 크고 인지적으로 발달이 되었구나. 이런 거. 그리고 에티켓 가르쳐 주시면 돼요. 가장 많이 하시는, 이승현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밥을 먹고 싶을 때 애가 배고프다고 해서 막 미친 듯이 손가락으로 막 쑤셔 넣으면서 얼굴에 바르면서 먹으라고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제자리에 앉아서 예쁘게 먹는 방법을 여러 해에 걸쳐서 차츰차츰 가르치는 것처럼 자위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욕과 식욕이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단 선생님 또 끊겼나 봐요.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똑같아요. 성기를 만지면 기분이 좋지. 그건 괜찮은 거야. 그런데 성기를 만지는 행위나 성기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 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기, 자신의 쾌락을 나쁘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에티켓을 가르치셔야 돼요. 에티켓을. 선생님 오셨어요?
왜 이러지? 들리시나요? 단단 선생님 계속 끊겼다가. 아, 이제 오셨어요? 또 끊겼다? 제가 이게 계속 끊기네요. 그쵸?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렸다가 끊겼다가 그래요. 그쵸? 응, 응, 이제 응.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이제 좀 괜찮은 괜찮아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어, 잘 들리고 있어요. 아, 지나간 것 또 안 들려. 같아요. 한번 안 좋았던 거. 됐다, 됐다, 됐다. 음, 음, 그래서, 그쵸. 버퍼링이 계속 생기네요. 네. 여튼, 이제 괜찮. 3부 내로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 주무셔야 맞아요. 되니까. 내일은 심지어는 주말이에요. 독방 육아하는 분들도 계실 맞아요. 테고. 음, 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북클럽 하시면서, 음, 우리 함께 정보도 나눠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위로도 제일 받고.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함께 알아가면서 음, 아까 추천드린 사랑의 언어, 그리고 비폭력 대화 책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음, 저희가 이 책에 그 9강에 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성에 음, 대한 거. 그래서 음. 저희 9장에 아주 짧게 나오죠. 성과 인간, 네, 예민하고도 중요한 주제라는 주제로 나올 때 음, 여기에서 좀 디테일하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이승현 교수님도 한번 모셔가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음, 이런 주제들이 나와 있어서 이 부모와 아이 음, 사이에서 겪을 수 있는 큰 키워드들은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1강부터 10장까지 해서 10번의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음, 그리고 이 책 구매하셔가지고, 음. 이북으로도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북이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웬만한 곳에. 그래서 음, 사실 막 밑줄 긋고 막 이렇게 옆에 적으면서 보시면 또 너무 좋아서 저는 음, 종이책으로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음, 하는 이유는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매뉴얼, 제가 너무 잘못 써가지고 이런 매뉴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말씀드렸고 보시면 처음에 마음 열기 질문 좀 나눌 거고요.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음, 상황으로 해석해보고, 이것들이 조금 쌓이면 간단한 소책자료로 만들어 봐서 몇 음, 년도에 그러니까 엄마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기록해 볼 수 있잖아요. 계속 음. 지속하실 수도 있는 폼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일단은, 끝나면 뭐, 인쇄를 해서, 음, 네. 책자를 만들어서 양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두의, 아빠의, 엄마의 기록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음, 보여줄 수 있게. 청소년기에 맞아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닫을 때, 아빠, 엄마가 음,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단다. 너희를 위해 주었단다. 그러니 지금은 마음의 문을 맞아요. 닫을지라도 아빠, 엄마가 여기 있으면 잊지 말아라 하는 하나의 그게 돼요. 그게 음, 저는 청소년 아이들을 대부분 다뤄봤으니까 그 아이들이에게 음, 그 부모들에게 티는 안 내도 그런 것들에게서 힘을 되게 많이 얻더라고요. 방황하는 그럼요. 아이들에게 좀 저기가 돼요. 음, 음, 아,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음, 이번 3회차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하실 때, 이번 한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작을 하잖아요. 음, 하면서 아이하고의 첫 번째 말에 대한 거잖아요, 대화. 음, 그래서 그때 제일 하시기 쉬운 방법이 음, 거울식 반영이에요. 그러니까 미러링, 음, 영어로는. 음,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을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어려워하실까봐 지금 팁을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 한 주간은 계속 아이하고, 화가 났구나. 기분이 네, 나쁘고 속상했구나. 이렇게 아이 말을 좀 따라해주면 첫 번째로 아이가 인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안도하게 음, 돼요. 음, 그래서 그 거울식 반영법으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거.
네, 그대로 음, 따라 말해서. 그리고 음, 아이의 감정이나 상황을 올바르게 내가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는 대로 애가 화가 나서, 화가 났구나 했는데, 아니야. 나는 지금 화가 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또 말을 할 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 식으로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음, 번째에 왜 아이들은 그 질문에 그 심오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책에서 음, 우회적인 질문을 한다. 음, 근데 이 질문도 그 질문에 수용된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미러링을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 격해져 있는 상황에 아이가 감정을 인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때 그 감정을 계속 읽어주면서 음, 미러링을 한번 해주세요. 그냥 음,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서 한번 음, 말해봐 주시면 첫 음, 번째 대화 신청이 그렇게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감해 주면 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아이가 계속 그 이야기들을 쭉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또 막 왜 내 말을 자꾸 따라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럴 때도 앵무새처럼 이렇게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공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음, 그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 함께 한번 대화 나눠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빠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좀 했었고요. 그리고, 게스트분 아직 안 네. 주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요? 게스트분 아직 안 주무시는 것 같은데. 게스트분이요? 게스트분 지금 밖에 상황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혹시라도 안 재우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육방을 지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아이한테, 뭐 해야만 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셔서, 음, 어, 나는 지금 이거를 해야만 해라는 강박관념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음, 아이가 이렇게 음, 하기를 원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저도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있는데 내일 그럼 늦게까지 자지 않을까요? 이 게스트분은 아침 기상 시간이 정확한 분이어가지고 뭐, 저희랑 똑같네요. 저희는 12시에 자도 어, 8시, 네네. 잘하세요. 8시에 자도 7시. 네네. 저도 7시면 눈 팍 뜨시는 분이셔가지고, 좀 음, 부글부글하지만, 이 방송을 위해서 아이를 또 케어해주고 있는 음, 아빠 사람을 또, 노고를 높이 사줘야겠죠? 그래서, 뭐 빨리 해, 뭐뭐 해, 이렇게 해야지, 뭐뭐 해야만 해가 아니라, 계속, 엄마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지 않아서 좀 속상해. 라고 해서, 계속 이게 나 말하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여기서 부분도, 질문이 있어요. 저희 네. 첫째는 엄마가 너는 이거 음,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음, 대체로 잘 알아듣는 편이에요. 음, 그런데 음, 둘째는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배실배실 웃으면서 음. 자, 여기서 도망가버려요. 둘째가 몇 개월이죠? 둘째가 30개월이죠. 30개월 아직 힘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알면서도 쟤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빡치기 시작하면서 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내가 나 전달법으로 해야 되지? 안 계속 되겠네. 하셔야 돼요. 음. 계속. 가끔씩 혼자서 눈물을 짓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 한다. 계속해서. 막, 그럴 때 이제 약간 또 격해질 수 있어요. 음. 뭐, 도대체 너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음. 그때 이제 아무리 주의를 줘도 이렇게 고쳐지지 않을 때 이제 화가 날 음. 수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럴 때 한 번 또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누가 이제 제3자가 물어보면 엄마는 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왜 저렇게, 그러니까 남이 엄마한테 음. 당신의 아이가 왜 저렇게 숟가락 놔두고 손으로 먹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엄마 음. 대답하잖아요.
응, 아이의 입장에서. 그죠? 응. 그래. 아직 아이니까 미숙해서 그렇죠. 라고 대답할걸요. 그 원리인 그런 것도 거예요.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정의 멘탈을 책임지시는 음, 상담사분이 계신데, 음, 그분이 이제 저희 둘째에 대해서 아이가 음, 상대의 감수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게 뭐라 그래. 상대의 감정을 음, 인지하는 감수성이 높대요. 음,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어디까지 이거를 푸시해도 되고, 여기서 음, 나는 이렇게 무시할 거야. 그럼 저 사람은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을걸?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요. 저희 집 친구 같이 친한 집 딸내미도 그렇고, 음, 그런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더 약이 오르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약이 올라서 30개월짜리한테 너무 약이 아, 올라서 소리가 막 음. 정말 단전에서부터 막 빡치는 거죠. 그, 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 저도 음, 기관에 있으니까, 음,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이런 아이,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황을 넓게 바라본 후에, 음, 혹은 뭐, 저 선생님은, 혹은 뭐, 엄마는 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할 음, 사람이 아니야라는 걸 빠르게 판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얘가 지금 이걸 알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는 거를 음, 생각하는 순간 음. 그 아이 키가 저만해지거든요. 그죠. 훅 엄청 올라와요. 그 커지죠. 생각을 하는 순간. 음, 도끼 눈을 뜨게 돼요. 음, 근데 그때도 가지셔야 되는 생각은 아무리 저렇게 영악하더라도 미숙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음, 가지셔서 음, 그거를 제압하고 저걸 꺾어버리겠다 생각하는 거를 그냥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관적으로 돼야 돼요. 그냥. 엄마는 그래도 기다리고 엄마는, 있어. 그래도 엄마는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너가 하기 싫겠지만, 그래도 해주면 음, 얼마나 좋겠니? 그러니까, 음. 정말로 일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 다른 아이가 더 빨리 변화할 수 있어요. 어떤 하긴, 식으로냐면, 빠르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영악하게 해도 엄마 변하지 않을 거야. 음, 엄마 똑같이 또 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다정하게 말할 사람이야 라는 게 음, 생기면 더 음. 이상은 치고 올라오지 않아요. 그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저는 그, 일관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어야 하고, 어떤 아이를 아이로서 대해야 되는 그 위치잖아요. 그러겠죠. 교사라는 게. 그래서 저도 그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음, 더 이상은 명확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음,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빠르기 때문에 그걸 음. 더 빨리 파악하죠. 아, 그리고 약을 올리는 집을 저희 집 같다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 음, 아이들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 좀 겁이 음, 많은 아이들은 화라는 게 먹히는데 그렇지 않은 네, 아이들, 사람 약을 오르게 하는 아이들은 상대의 감정을 굉장히 빨리 캐치해서 매니플레이트를 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 그럼요. 같은 경우에는 화를 자꾸 내시면 계속 화를 기다려요. 어떠냐면, 기다리고, 어, 이 제가 정도까지는 내가 푸시해도 괜찮네. 아직 엄마가 화를 안 냈네. 그리고 뭐, 예를 이거를 들어서 화를 이만큼 냈잖아요. 그럼, 화를 이 정도까지는 냈는데, 내가 여기까지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엄마가 화를 그럼 더 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화를 냈을 때는, 저 음, 정도까지는 내가 견뎌봤으니까 괜찮아. 음. 잠시만. 이렇게, 저 여기서 이렇게요. 집어드려야 될 거 있어요. 여기 미연이님, 친구 때리는 거는 때리는, 다정할, 안 돼요. 안 돼요. 감정은 받아주되 행동은 음, 한계를 정해주셔야 돼요. 절대 안 너가 돼요. 이렇게 많이 화가 났구나. 그런데 이렇게 음, 친구를 때리는 것은 위험해. 위험한 행동이기 음, 때문에 안 되는 음,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계를 음, 정해줘야 되는 거는 남한테 음, 해로운 행동, 그리고 나한테 해로운 행동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말을 해야 돼요. 음. 근데 엄마가 보지 않는 사이에 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첫째는 나쁜 행동인 거를 안다는 얘기고, 안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러니까 양육자와의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양육자한테 솔직하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털어놓거나 감정을 보일 수 없다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없는 상황인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럴 엄마, 때 나 몰래 지금 화가 하죠. 났어. 라고
말을 했거나 아니면 표현을 하는 상황을 엄마가 캐치 못한 상황이었던 거겠죠. 근데 그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저희가 연습하는 거예요. 음, 아이가 이런 시점이었을 때는 때릴 음, 수밖에 없는 그런 쟤만의 어떤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음, 캐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지고 논다 이런 생각도 진짜 하실 수 있거든요. 음, 저도 너무나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상담학에서,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는 그런 육아 용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시간을 번다고 해요. 음, 감정치까지의 시간. 음, 음, 선생님이 한 번, 두 번 얘기할 때는 화를 내지 않아. 하지만 음, 세 번째까지는 봐주더라 라는 거를 빠르게 캐치한 친구들. 혹은 음, 엄마가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한 음, 번은 얘기했다. 근데 머릿속에서 두 번째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가. 음, 누구야, 이거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엄마 두 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엄마 세 번째에서는 진짜 화가 나는 사람이다라는 거 알면 또 음. 그때 후다다다다닥 해요. 맞아. 그때까지 기다리지. 그걸 시간을 번다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시간을 버는 것도, 아이가 계속 하지 못하게끔 엄마가 트릭을 잡아주셔야 돼요. 음, 눈을 마주치시고요. 음, 흘리듯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친구들한테. 음, 상황을 멈추게 먼저 도와주시고, 음, 개입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음,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조금 끊으시고, 음, 원하시는 그 상황에서 눈을 음, 바라보시고, 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단호하지만 일관적으로. 아이, 엄마는 지금 뭐, 누구가 이걸 정리하고 밥을 먹으러 음,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음, 단호하게. 시간 버는 거를 계속 끊어주셔야 돼요. 그런 친구들. 음, 음, 힘이 아니고요. 그냥 카리스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끊으라는 거는 우악 하고 이거를 엎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쓱 들어가시는 거죠. 놀이할 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쓱 들어가셔서 보통은 말로만 하잖아요. 저희가 뭔가 일을 계속 하시면서 식사를 뭐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그렇지. 옆에 놀잇감을 정리하시거나 맞아. 둘이신 분일 경우에는 또 한 분 다른 아이를 케어하고 있을 경우에나 누구야 이거 지금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해라 라고 하거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거나 했을 때 말로는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아니라 어떤 그런 행동으로 이제 가서 직접 그 상황을 좀 끊어주시라는 거죠. 직접 막, 이제 눈을 보고. 쿵쾅쿵쾅 가서 그래. 위협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정하고 단호하게. 육아의 맞아요. 기본은 제가 제일 안 되지만, 다정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아까 미연희님한테 꼭 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엄마가 도와줘야 될 때 못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고, 음,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수용을 많이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건 뭐 음,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도 정말, 음, 음. 정말 남편 싸대기 한 대만 때리고 싶은 때도 있고, 제가 음악을 크게 틀을까요, 마마스님? 아니면 뭐 정말 우리 애들 갖다가 패대기 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 음, 마음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요. 진짜 그걸 행동을 실제로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그 동생이 있는 집은 동생하고 되게 많이 일어나요. 엄마 안 볼 때 동생 음, 꼬집는다든지, 음, 엄마 안 음, 볼 때 동생을 때린다든지, 막 이런 음,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아이한테, 너 동생한테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동생한테 이 아이가 화가 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 화가 났구나. 동생이 정말 밉구나. 너무너무 화가 났구나. 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그런데 동생을 때리는 건 잘된 행동인지 아닌 행동인지를 아이가 판단하라고 하면 100% 알아요.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란. 그 행동을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부모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폭발할 때가 있고 잘 안내할 때가 있잖아요. 5세 이전
음, 0살부터 3세, 0세부터 3세까지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가르쳐 음, 주시고, 음, 음, 그 관계가 잘 유지된 친구들은 이제 5세 이후부터는 자기가 자신의 판단의 도덕성을 판단해요. 근데 이제 맞아, 맞아. 이전에는 제가 0세부터 3세까지 친구들은 감정을 다 받아주고, 그런데 음, 이러이러한 행동은 너에게 해로운 행동이야, 뭐 이건 남에게 해로운 행동이야를 계속 한계는 정해주셔야 돼요. 그 관계가, 맞아. 그게 지속적으로 돼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음, 마마스님 그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음. 5세부터는, 그 아이가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나 아빠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왁 하고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카피해서 다른 인간관계에도 적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저희 음, 첫째가 둘째를 주먹으로 이렇게 탁 가슴을 음, 탁 때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그 아이 둘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음, 상황인즉슨 둘째가 오빠를 음, 의도치 않게 자기가 어디 올라간다고 밀었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음. 밀어버린 거예요. 첫째가 아이고, 아무래도 그랬구나. 낮잠을 못 자서 피곤한 상태에서 둘째를 팍 음, 때려버린 거예요. 음, 그 상황에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됐으면 아이는 그 상황이 때리면서 때리고 난 직후야. 아이는 음, 자기 행동이 잘못됐으면 알았을 텐데 제가 거기서 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으면 자기가 공격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파충류의 뇌까지만 신호가 음, 전달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음, 나를 방어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음, 잘못했어? 얘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는데 어쩌라고? 안 들어, 음. 안 들려, 안 들려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되게 대신 많이 오류를 범하시는 음, 상황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나중에 음, 그리고 사춘기를 겪었을 때 가장 힘들 수 맞아요. 있는 경우. 맞아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그 상황에서 행동을 그렇게 딱 터치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데리고 들어가서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서로 막 음, 서로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만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음, 동생은 밀었고 네가 때렸구나. 동생이 음, 밀게 된 상황을 설명해봐. 설명을 막 얘기를 하다 음, 보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전에 네가 너무 화가 났구나. 너는 이래서 음, 이랬구나. 얘기한 다음에 상황을 설명해 봐. 듣고 나니까 이제 그 음,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 첫째한테 물었어요. 아, 네가 화가 진짜 많이 났구나. 동생이 음, 일부러 민 게 아니었대. 처음에 그 음, 얘기를 들으니까 일부러 밀었단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그만큼 나쁜 행동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음, 이제, 화가 진짜 많이 났어. 그런데 동생 엄마 들어보니까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 엄마 네가 화가 음, 정말 많이 나서 그랬다. 엄마 알겠어. 얘기를 음,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그런데 오늘 네가 이제 동생을 때리는 행동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잘못된 음,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은 안 되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첫째도 끄덕끄덕 하고 내가 때려서 미안해 사과를 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때리는 그게 행동이 처음에 반복이 돼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계속 매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매번. 저도 제가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안 달라지나요? 하시는 분들 보면 한두 번 하고 마시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면 안 진짜 돼요. 일관적이라는 거는 진짜 10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보통 5년이 될 제가 수도 있고, 그냥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정도로 길지는 않고 사실은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길어져요. 늦으면 맞아요. 늦을수록. 근데 맞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행히도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유아기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럴 음, 때 조금이라도 지금 반복이 되고 아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혹은 빠르게 반응을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해주신다면 적어도 손에 꼽을 정도로 10번, 뭐 20번 정도 계속 그렇게 상황에서 개입을 해주시면 음, 정말 좋아져요. 정말로 좋아지고 그리고 엄마 자체도 변해요. 엄마도 음, 좀 상황을 보는 그 시점, 그 관점 자체가 달라지면서 음, 그 일관된 행동 자체가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내 음, 마음도, 우리의 관계도, 맞아요. 그리고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서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어쨌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게 일관적으로 하는 게 아이한테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마마스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하셨기 때문에 너 진짜 뭐 하는 거야? 라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 일관적인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음, 우리가 이런 걸 어, 하고, 그, 음, 북클럽을 하고, 관계를 음, 회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첫 엄마를 번째,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육아를 네, 하면서 정말 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아 음, 효능감이에요. 내가 육아를 잘 그럼요. 하고 있다. 내가 가는 아이를 음, 키우는 방식에 자신이 있다. 그게 음,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는 너무 생각이 중요한 들면, 말씀이세요. 뭐,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뭔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이 부분에서 아이를 잘못 키워왔구나. 그럼 또 나은 방법을 한번 음, 찾아보지? 이게 되는데, 음, 음, 이거를 혼자 키우시는 분들은 혼자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생산적일 수 있어요. 부부가 그럼요. 같이 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합이 맞을 때, 그죠. 더 시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더 음, 힘들 음, 수도 있고요. 근데 육아 효능감은 엄마 혼자 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육아 효능감을 언급한 이유는 아빠들의 육아 효능감이 정말 정말 낮아요. 아, 나는 아빠야. 나는 아이를 달랠 줄을 몰라. 나는 아이가 뭘 음, 해야 될지를 몰라. 나는 이유식 만들 줄도 음, 몰라. 엄마들이 하는 거야, 원래. 음, 뭐, 음, 이러니까 엄마가 하루 아이를 맡겨놓고 나가도 음, 자기는 이 하루를 잘 때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삶의 음, 한 부분의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육아 효능감의 개념 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육아가 계속 될 수가 말씀드렸던 거, 없죠. 아빠한테도 그 효능감을 좀 높여주세요. 계속 음. 내가 근데 왜 이런 그거는 것까지 해야 어머님들이 돼? 안 라고 하셔도 하지 돼요. 마시고, 어머님들이 안 하셔도 되고, 음, 그냥 내려놓으시고, 나중에 음, 대화하시고, 아주 한 가지, 음, 한 번에 한 가지만. 맞아. 내려놓으시고, 내 시간을 갖고, 또 음, 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서서히 맡기는 시간이 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이의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 이런 것도 몰라, 이게 아니라, 진짜 아이의 인간적인 성장에 대해서 당신은 공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컴플렉스지. 우리 아이가 당신을 닮아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런데 당신이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뭐 이런 아이에 대해서. 근데 보통의 육아에 대한 대화는 부부 사이에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이가 무슨 위기 상황에서 일어나요. 남편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아빠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엄마가 지적을 하면서 일어나요. 그걸 음,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이미 하기 시작했는데 이러면서 아이 앞에서 싸움이 되면서 아빠의 육아 효능감도 깎이면서 엄마의 음, 자괴감도 늘어나면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맞아요. 하시려면 남편이 아이를 때리거나 그런 상황이 음. 아니라면 내버려 두시고 나중에 저녁에 아이 잘 때 두 분이서 네, 얘기를 그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는 일단 음, 멈추시고, 그 음, 외에 하나의 어떤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에 음. 그것을 먼저 빠르게 처리하는 것에 두 분이 먼저 반응을 해야 하는데, 음, 내가 이랬네, 네가 이랬네. 너는 이렇지 못했네, 너는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랬네, 라고 시작이 되어버리면, 음, 실제로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게 의미가 흐려지기 시작을 해요. 뭐 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다투고 있는지도 모르고, 첫 음, 번째로는 아이가 어떤 행동, 어떤 행동으로 지금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에 두 분이 먼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 맞아. 일단 두 분이 힘들다면 엄마부터도 지금 저런 상황이 일어났어. 누구를 때렸거나, 뭐를 지저분한 걸 뭐 먹었거나, 또 엄마가 어쨌든 그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 상황이 딱 했을 때에 음, 빨리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그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음, 그렇지 않고 쏟아붓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음, 뭐 때문에 화를 냈고 얘가 뭐 때문에 시작된 이 화인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음, 그냥 공감해 주셔야 돼요. 아까 되게 잘하신 거죠. 일단은 오늘 제일 멈추고, 잘한 일인 것 음,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적어봅시다, 저희가. 북클럽에. 잘한 거.
내가 못한 거 오늘 말. 잘한 거. 뭐 못한 거 적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적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내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어쨌든 잘 배웠던 거를 적용했던 거. 그러다 음, 보면 하나씩, 하나씩 음, 음, 늘어나게 되겠죠. 아이들은 서툴어요. 서툴 수밖에 없고 미숙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를 아셔야 하고, 그리고 또 좀 주변의 분위기, 그리고 톤, 이런 것들에 되게 음,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게 어쨌든 우리 유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분위기들, 그리고 바운더리, 이런 음, 것들을 좀 부모가 함께 처음에 그래도 엄마부터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음, 어쨌든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야 되는 존재여야 되는 거. 음, 그리고 들었으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음, 그리고 또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라는 거. 음, 그런 걸 계속해서 좀 관계를 맞춰 가야겠죠. 음, 그래서 감정이입을 계속 해보시는 거 연습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 음, 아이의 상황, 내 맞아, 아이의 상황에 어쨌든 먼저 빠르게 감정을 이입해서 그 맞아, 아이의 감정을 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정한 매뉴얼, 감정을 받아준 후에 행동에 음, 대한 한계를 내가 정한 음, 거에 대해서 음. 계속해서 아이한테 일관적으로 전달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지금 이제 분명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기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음, 이게 음, 진심이 바탕이 되지, 여기서 말하는 진심은 아이를 사랑하는 음, 마음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이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런 기대, 행동을 음, 하면 아이가 좀 더 짜증을 덜 내겠지. 음, 내가 음, 이렇게 하면 A를 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음, 아이를 내가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가. 음, 아이가 나의 싸대기를 쳤을 때와 내가 아이의 싸대기를 때렸을 때 굳이 비교하자면, 아이가 음, 나만큼 기분 나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아이의 말을 음, 무시했을 때, 누군가 내 말을 무시했던 것처럼 정말 기분이 더러울 수 있다는 걸 음, 인정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내가 들여다봐보자라는 연습을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시면 이런 스킬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죠. 음, 그리고 우리 음, 어른한테도 맞는 건 아이한테도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쁜 상황도 아이가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건 아이한테도 좋을 수 있고. 그래서 비꼬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음, 표정은 다정하게 굳이 하실 필요도 없고, 뭐 엄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 항상 진심을 전하는 표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너에게 이런 상황이야 라는 걸 단호할 땐 단호한 표정을 지어주시고, 이해하는 상황이면 이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상황에 맞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저거. 뭐지? 음,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범답으로 막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츰차츰 바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음. 답은 처음에 막 입이 없습니다. 악물고 했다가도 자꾸 하면 음,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근육도 이완되고 하는 경험이 맞아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강의 한번 적어 드리려고 게스트. 하는데, 음, 게스트님? 소리. 게스트님 지금 조용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일단 엄마가 음, 아이한테 안전기지가 되어 주시면 그 안에서 아이가 감정이든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음,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와 음, 나의 안전기지인데 음, 어떤 영역을 좀 정해주는 거죠. 예측 음, 가능한 범위. 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심리학에서는 좀 안전기지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음, 내가 언제든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 친근감이나 애정, 그리고 뭐 이런 감정들을
이 선까지는 언제나 보여도 된다. 그 울타리 바운더리가 같은 거죠. 경계선. 경계는 경계선. 그 울타리선 같은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해 주시고 또 음, 나도 그 경계를 알고 그러다 음. 보면은 좋은 지점으로 만나질 거예요. 아, 저희가 그리고 또 하려는 내일, 취지이기도 하고. 맞아. 내일부터 아무리 아이에게 화를 냈어도, 음, 자기 전에 꼭 말해주세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빠가 오늘 음, 화를 정말 많이 냈지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사랑해, 미안해. 음. 그리고 아빠가 아무리 제가, 화가 났어도, 너에게 음, 이러이러한 말을 해도, 음, 진심이 아니야. 사랑해라는 음. 말은 말로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청소년의 대부분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정신분석학자 이승욱 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음. 그분이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를 연구해 보셨대요. 근데 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가 자장가 불러줄 가장 때? 아빠가 책 행복할 때. 읽어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근데 가장 행복할 때는 엄마랑 아빠가 너를 사랑해라고 할 때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은 수치가 뭐였냐면 엄마는 참 행복해라는 말을 할 때래요. 엄마는 참 행복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본인을 사랑하는 거를 사랑해주는 엄마보다 행복한 엄마를 보는 게 제일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찌든 모습으로 안 행복한데 아이한테 엄마 널 사랑해. 엄마한테 지쳐있고. 우시나요? 엄마는 행복해란 말을 많이 해주세요. 엄마 행복하다. 근데 아이도 그걸 안 돼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아이도 나를 진짜 많이 사랑한대요. 그리고 내가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만큼 아이도 내 행복을 바란대요.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매일 어이. 해야 되겠다. 매일 그 말을 해야 되겠다. 네, 많이 해주세요. 아, 그래서 또 내가 아이를 되게 많이 그리워하는 만큼 음, 아이도 나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음, 내가 아이의 행복을 진짜 많이 바라잖아요. 음. 그만큼 아이도 엄마의 행복을 바란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 널 너무 사랑해, 아빠 널 너무 사랑했는데 음, 그것보다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음, 다 좋은데 음, 엄마 아빠도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아이의 음, 진짜 큰 행복이래요. 그래서 음,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들으면서 아 내가 진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내 아이를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음, 그러려면 난 뭐든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음, 행복이 너의 행복이라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음. 쉼이 필요하면 쉬어야 하는 거고, 어,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가 뭐든지 해야 작지 돼. 않아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더 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음, 키우는 두 사람, 엄마,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도 크면서 그 마음을 느끼잖아요. 음, 우리도 왜 부모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숙하고 아직은 어리고 우리보다 작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부분도 낮게 평가받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엄마 너를 사랑해라는 말보다 엄마는 진짜 행복해라는 말이래요. 음. 음, 정말 이승우 선생님, 이게 하이라이트네요. 음,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북콜라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 어려워도 마시고, 힘들어 하시지도 마시고, 너무 부담되시지도 마시고, 내가 나를 좀 더 알아가고, 내가 아이랑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도 그래요. 아이도 그래요. 아이도 엄마가 행복하길 원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불행한 엄마를 보고 싶지 않은 거고,
나를 키우기 음, 위해서 쪄들어 있는 엄마를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음, 육아가 너무 힘들고, 음, 진짜 그럴 땐 같이 그냥 행복하라고 왜 음악 틀고 막 춤추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최고인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안 먹어도. 막 진짜. 산, 라면 산, 먹어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랑 있으면서 스팸을 밥해서 후딱 먹고 맛있다고 그렇게 먹는 모습이 아이 눈에 행복했으면 된 거죠. 음, 맞아.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는 그 말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음,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써서 붙여놔야 되겠다. 아이가, 디플러 신청서 작성하시면 다 할 수 음, 있고요. 어, 추첨이라니요. 추첨이라니요.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 대신 음, 신청하셨으면 끝까지 완주해 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페 가입 네, 관련은 제가 이번 주말에 다시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이 힘내주셔서 나셨으면 감사해요. 됐습니다. 다들 어서 네. 주무세요. 벌써 2시예요. 제가 왜 제 계정에 글 쓴 거 하나 있거든요. 마음의 작은 볕이라도 내어드리고 싶다고. 음, 그래서 그 작은 햇빛에 곰팡이 폈던 것도 그 빛 음, 하나 한 줄기에 음, 다시 바삭바삭 마르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잠깐이라도 그런 음, 벼시면 좋겠어요. 같이 나누는 시간. 음. 네. 감사합니다, 다들. 어서 가서 쉬시고, 주말 또 힘내서 육아하시고요. 어, 네. 행복한 내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오늘 네. 다시 엄마 행복하세요. 했어요. 자, 기억하셔야 음, 됩니다. 아이가 가장 맞아. 행복할 때 언제일까요? 엄마가 아빠가 행복할 때. 네. 엄마가 참 행복해라고 말할 때라고 합니다. 음. 기억해 아빠한테 주시고, 이 얘기 꼭 해주세요. 다른 거는 못 해주더라도 아빠한테 이 얘기는 네. 꼭 해주세요. 아, 아빠도 울 수도 있어요. 우리 음, 아이들이 제일 음, 행복할 때가 아빠가 음, 행복할 때래요. 음. 행복이라는 자, 거 다 각자 기준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거 하나씩 발견해 나가면서 개선되는 것들도 다 행복일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쉬셔요. 그렇지. 얼른 쉬셔야 쉬세요. 됩니다. 굿나잇이에요. 굿나잇입니다. 빠이빠이. 그리고 라방 정리 누구든지 해주세요. 전 못하겠어요. 네. 다음에, 다음에 이제 챕터 1 라방 할 때 뵙기로 해요. 빠이빠이. 네, 만나요 또.